네. 자, 이제 우리 이제 특허권이 그러면 내용적으로 어디까지 효력이 미칠까요? 네,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이제 보호범위라고 얘기합니다. 네,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렇죠? 기본적으로 이제 보호 범위는 침해 판단할 때 가장 핵심 코어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어디까지냐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일단은 먼저 보호 범위라는 표현이 뭐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 이제 어떤 표현을 쓰냐면 기술적 범위라는 표현을 써요. 근데 기술적 범위는 이런 겁니다. A인데 이쪽이 A예요. 그럼 침해겠죠? 그죠? 네, 보호범위에 들어가겠죠. 이거 무단으로 하면 침해가 되겠죠. 그죠? 네, 이제 우리 침해 판단의 가장 기본적인 도구죠. 이게 보호범위 판단이. 자, 그런데 만약에 이게 A-예요. 그러면 아니겠죠. 만약에 이제 동일하지 않다면, 실적으로 동일성 범위까지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판단하는 게 기술적 범위예요. 이렇게 판단하는 게. 네. 그죠? 근데 이제 법률적 가치 판단은 뭐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기술적 판단, 순수하게 기술만 가지고 동일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게 기술적 범위라면, 기술적 범위라면, 보호 범위는, 보호 범위, 앞에서 이제 우리는, 앞서서 우리는 권리 범위라는 표현, 권리 범위 확실판 이런 식으로 해서 권리 범위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이 권리 범위는 이런 거죠. 어, 기술적 범위에다가 법률적인 가치 판단까지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게 발명이 동일하잖아요. 그런데 96조 아까 1항 저번 시간에 1항 1호 네. 시험 연구 목적 실시하는 경우죠.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예요. 그러면 기술적 범위는 96조 1항 1호에 해당하든 아니든 기술적 범위는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권리범위나 보호범위 판단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발명이 동일하다 하더라도 96조 1항 1호에서 효력을 제한하고 있잖아. 그럼 권리범위 속하지 않아 라고 판단하는 게 이제 권리범위 판단이라는 거예요. 근데 권리범위는 이거는 적극적 효력과 소극적 효력을 다 포함하는 그런 표현이거든요. 근데 보호범위는 뭐냐면 이 권리범위 중에서 소극적 효력이 있죠. 보호라는 표현 속에서 여러분들이 뭐 직감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기술적 범위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범죄 가치 판단까지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범죄 가치 판단까지 한 소극적 효력 범위를 우리는 보호범위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침해 소송에서는 이제 이런 경우에 이제 보호범위라는 표현을 쓰겠죠. 네. 자, 보호범위라는 표현을 이렇게 쓰는데 사실 권리범위와 보호범위는 그렇게 그냥 명확하게 구분하지 아니하고 그냥 혼용해서 쓴다. 기술적 범위와는 분명히 이제 나눠서 쓰고 있는데. 네. 자, 두 번째는 이제 해석 원리입니다. 이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청구 범위를 가지고 이제 우리 보호 범위를 해석합니다. 예, 범위는 이제 청구 범위에서 정해지겠죠. 이게 특허법 97조의 규정을 두고 있는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권리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이 청구 범위는 뭐로 써져 있어요? 문자로 써져 있죠. 문헌으로 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럼 범위는 어디까지죠? 뭐가 필요한 거죠? 해석이 필요한 거예요. 해석. 해석. 네. 해석이 필요한데, 자, 그 해석 원리가 아주 고전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중심 한정주의가 있고 주변 한정주의가 있는데요. 중심 한정주의는 뭐냐면 코어를 한정해 버리고요. 그리고 명세서 전체를 고려해서 확장 해석이 되는 겁니다. 요거는 확장 해석이 되는 걸 중심 한정주의라고 하고 그리고 주변 한정주의는 딱 계약한 거 너 A라고만 했잖아. 그러면 A만 특허야라고 이제 해석하는 거. 주변을 아예 바운더리 바리케이트를 쳐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더 확장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확장을 인정하지 않는 게 네, 원래 주변 한정주의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중심 한정주의는 은혜를 베푼다는 측면에서 독일에서 권리를 주면서 너 이렇게 썼잖아. 그러니까 너 A뿐만 아니라 A 다시도 너의 권리 범위네라고 하는 해석 방법을 취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 이제 대륙법계죠. 이제 예. 독일이니까. 그리고 이제 주변 한정주의는 이건 계약을 중시하는 미국 같은 영미법 계통에서 이렇게 아니 너가 청구범위 A라고 썼으면 A만 특허지 왜 A 다시 특허라고 얘기해? 라고 이제 해석을 한다는 겁니다. 서로 근데 장단점이 있어요. 바운더리가 명확한 건 이쪽인데 네. 특허권자를 실질적으로 더 보호하는 건 이제 중심 한정주의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처음엔 이렇게 시작했다 하더라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반 합 섞인다는 겁니다. 예, 서로 보완한다는 거고 우리나라는 옛날에 이제 중심 한정주의 입장이었다가 지금 주변 한정주의 입장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바뀌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건 뭐 더 자세히 얘기하지는 않겠고 아무튼 그렇다 정도로만 구분하시면 되겠고 주변 한정주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 미국에서 처음 미국 영미법 계통에서 그러면 어떻게 이걸 보완했을까? 그래서 이게 확장 해석을 안 하다 보니까 청구항도 너무 많아지고 그리고 이제 특허권자가 실질적으로 보호가 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주변 한정주의 입장에서 보완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들어온 이론이 뭐냐면 바로 균등론이에요. 균등론. 그러니까 균등물이 지나지 않으면 그러니까 구성 요소가 똑같지는 않지만 그게 그거야. 균등물이야. 라고 하면 우린 침해를 인정하지 그러면 그 침해를 인정한다. 그래서 이제 이런 주변 한정주의 이제 단점을 이제 보완한 이론이 바로 균등론. 그래서 우리나라도 주변 한정주의 입장이기 때문에 균등론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판단 방법인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여기는 굉장히 깊이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수님들이 주로 연구하면 이런 이제 보호범위 해석과 관련돼서 주로 연구를 해요. 그래서 이쪽은 뭐 거의 다 이제 뭐 판례 내용이고 막 아주 굉장히 이제 이론적으로도 많이 연구돼 있는 연구돼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막 이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까지 아실 필요 없잖아요. 그죠? 네. 나중에 혹시 뭐 지식재산권 쪽으로 내가 전공을 해서 학위를 받고 학자이기를 가겠다. 그런 분들은 더 공부하시고요. 네. 자, 우리는 간단히 이렇게만 아셔도 여러분 실무적으로 충분합니다. 자, 우리 이제 판단 방법이 이제 4가지가 있습니다. 4가지. 자, 요런 우리는 보호 범위를 해석하는 시각을 먼저 이제 잠깐 말씀드렸고요. 실제 그러면 어떻게 이제 보호 범위에 속하는지를 판단하느냐. 이게 침해 판단 아주 기본이죠. 자, 먼저 처음에 나오는 게 구성요소 완비 원칙. 이게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침해 판단의 보호 판단의 제1원칙이다. 대원칙이다. 이건 예외도 없다.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자, 구성요소 완비 원칙은 뭐냐면 구성요소를 다 갖춰야지 침해다. 그러니까 만약에 특허 발명이 A 플러스 B 플러스 C라고 할게요. 네. 이렇다고 할게요. 그런데 누군가 실시하는 거예요. A 플러스 B 플러스 C라고 실시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침해죠. 그죠? 잠시만요. 요거를 좀 다시 지우고 요거 먼저 써놓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자, 이제 구성요소 완비 원칙은 이게 구성요소 완비 원칙은 보통 이렇게 줄여서 쓰기도 합니다. All Elements Rule이라고 해서 AER 이렇게 이제 줄여서 쓰기도 합니다. 네. 자, 먼저 부가의 원칙이 있습니다. 부가의 원칙은 다시 자 ABC잖아요. 그죠? ABC인데 요거를 A, B, C로 실시하거나 아니면 요거는 이제 그대로 실시한 거니까 여기다가 만약에 D를 부착한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경우 이제 이 특허권 침해가 되느냐? 침해가 된다. 침해가 된다. 왜? A, B, C를 그냥 갖다 썼잖아. A, B, C 그냥 다 갖다 썼으니까 이건 얘한테 돈 주고 써야지. 얘가 나중에 특허가 돼서 이용관계가 되든 안 되든 그건 상관없이 이런 건 다 침해다. 그러니까 A, B, C도 침해지만 A, B, C, D도 침해고 A, B, C, D, E도 침해다. A, B, C를 그냥 갖다 썼으니까 이거는 침해를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네, 요걸 우리는 구성요소 완비 원칙의 부가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네, 이것만 들어가 있으면 그 다음에 뭘 더 붙이든 침해예요. 자, 근데 이제 생략의 원칙이 있습니다. 생략의 원칙. 생략의 원칙은 어떻게 쓰는 거예요? 요거는 A, B, C고 요거는 A 플러스 B로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 A, B, C가 특허인데 A, B, C 중에 구성요소인 C가 빠졌잖아요. 요거면 A, B만 쓰는 거예요. 예. 이런 경우 침해가 되느냐? 이건 침해가 아니다. 물론 이제 침해가 아니다. 나중에 이제 간접 침해 이런 건 될 수 있는 여지는 좀 있는데 아무튼 우리가 이제 침해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네. 이걸 우리는 구성요소 완비 원칙의 생략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이게 대원칙이에요. 여러분들 이것만 하셔도 대단한 겁니다. 이것만 하셔도. 아, 그렇구나. 똑같지 않더라도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를 한 거는 침해고 거기 이제 아무리 중요한 부분이 다 구성요소가 들어갔다 하더라도 구성요소 하나가 빠져 있다면 그건 침해가 아닌 거야. 라는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이제 또 뭐가 있냐면 균등론. 아까 이제 주변 한정주의 입장에서 나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균등론은 뭐냐면 자, A, B, C인데 특허가 요거를 A, B 다시
C로 실시하는 거예요. 구성 요소가 다르네요. 그죠? 그럼 침해가 아니네요. 옛날 주변 한정주의 처음 나올 당시는 이게 침해가 아니었죠. 근데 이제 이게 하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중심 한정주의 입장 내용을 약간 보완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다르긴 하지만, 근데 그게 그거야. 균등물이야. 균등물이야. 그래서 본질적으로 과제 해결하는 원리도 같고, 그죠? 이렇게 이제 변경된 부분이 있잖아요. 예, 변경도 쉽고, 변경도 가능하고, 그러니까 같은 작용 효과가 나타나고, 변경도 쉽고, 그리고 이 부분이 물론 중심 한정주의적 해석상의 이제 어떤 표현이긴 하지만 이해하기는 쉬울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이 발명 전체에서 비본질적인 부분이고, 예, 그거는 이제 우리는 주변 한정주의 입장에서 퉁쳐서 이제 과제 해결 원리가 동일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본질적인 부분은 아니다. 근데 그게 살짝 바뀌었다. 이거를 다른 걸로 바꿔도 효과는 다 같고 작용 효과는 같고 쉽고 갈아 끼는 게 쉽고 그러면 우리는 이건 균등론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이것도 침해다. 이게 균등론이에요. 아주 중요하죠. 이 균등론이라는 게. 자, 역균등론은 뭐냐? 역균등론 이거만 들여오면 침해자 입장에서 제3자 입장에서는 불리하잖아요. 그러니까 법은 이게 이제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거죠. 균형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균등론은 원래는 옛날 우리 이제 그 구성요소 완비의 원칙 등에 의해서 보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 원래 침해는 아니죠. 구성요소가 다르니까 구성요소가 같아야 되는데 침해는 아니지만 요거까지 침해를 인정한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너무 부당하기 때문에 특허권자가 보호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럼 역균등론은 뭐냐? 반대로 이게 원래 침해인데 침해로 보는 게 실제 보니까 침해인데 그게 보니까 이 발명과 이 발명이 이제 거기서 하는 기능이 다르네. 그럼 이건 이거 침해로 보는 거는 다른 기능을 하는데 침해로 보는 건 이건 너무 지나치다. 부당하다. 그래서 침해로 보지 않는 걸 우리는 역균등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균등론이라든가 이제 뭐 구성요소 완비 원칙은 뭐 특별히 어느 쪽을 편을 든다고 얘기할 수 없지만 균등론 같은 경우는 이제 특허권자를 위한 거라면 역균등론과 포대금반 원칙은 또 반대로 이제 침해자 입장에서 이제 주장하기 유리한 내용입니다. 역균등론의 의미는 그 정도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포대금반 원칙인데 제가 역균등론하고 포대금반 원칙은 아마 학교 강의에서는 시간 관계상 얘기는 안 할 거예요. 균등론도 어떨지 잘 모르겠네요. 네. 아무튼 근데 균등론까지는 시간이 되면 얘기할 거고 아마 균등론은 빼고 얘기할 수도 있겠네요. 자, 근데 이제 지금 이 강의는 그런 시간적 제한이 있는 게 아니고 도리어 학교에서 못하는 부분, 아쉬움이 있어서 지금 이게 유튜브에 올리는 거기 때문에 뭐 간단히라도 말씀을 드려야겠죠. 포대 금반의 원칙은 자 지금 균등론의 제어 이론이죠. 그러니까 지금 역균등론은 균등론의 형평의 입장에서 도입한 거고, 그죠? 네. 포대금반 원칙은 풍선 효과가 나타나는 거야. 예, 이걸 누르면 저쪽이 부풀어 오르고, 네, 저쪽을 누르면 이것이 부풀어 오르는 이런 관계. 네, 그러니까 포대금반 원칙은 이런 얘기예요. 포대라는 건 파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금반원은 말을 바꾸는 거예요. 예, 말을 바꿔서 말에 모순이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만약에 A가 A에 대해서 추론했는데 얘가 보니까 특허를 받을 수 없네요. 특허성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보정을 했어요. 보정을 했어요. A-로. 이게 보정 범위는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보정을 해서 이 하자를 극복하고 얘가 특허가 됐네요. 근데 누군가가 지금 A를 실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게 균등물이라고 해서 침해 주장하는 거예요. 이게 침해가 되느냐에 있어서 포대 금반원 원칙은 뭐냐면 자, 우리 이 경과를 한번 보자. 이런 경과가 없는 상황에서 이게 균등물이라면 이게 침해가 맞지. 근데 너는 원래 A를 추론했는데 이걸 보정해서 A-로 특허를 받았잖아. 자, 이 보정의 의미는 뭘까? 너가 A가 특허가 안 될 거니까 이거를 포기하고 이거를 내려놓고 나는 이건 권리 범위로 안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A-로 바꿨기 때문에 이게 특허가 된 거 아니냐.
보정이라는 의미가 그거 아니냐. 우리나라는 이거 포기설을 취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포기했기 때문에 이게 특허가 된 거예요. 이걸 포기를 안 했다면 특허를 안 줬겠죠. 특허성도 없으니까. 근데 이걸 포기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특허를 줬는데 누가 A를 실시하니까 이거 균등물이네? 라고 해가지고 침해를 주장해서 이걸 인정한다면 결국 이거 포기했는데 포기한 것까지 얘한테 권리를 인정한 거잖아요.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과가 있었다면 너는 침해라고 얘기할 수 있냐? 없다. 왜? 너가 이걸 버리고 이렇게 특허가 됐기 때문에 아무리 균등물 범위라 하더라도 이걸 버리고 너가 특허가 된 이런 어떤 이력이 있기 때문에 이건 침해라고 볼 수 없어.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포대 근반 원칙이라고 하는 거야. 이게 이제 균등론의 제어 이론이죠. 그죠? 네. 그러니까 균등론이 계속 확장이 되는 것에 대해서 일정 부분 우리는 제어를 하는 이론이 포대 근반 원칙이다. 아무래도 이제 우리는 주변 한정주의 입장을 취하기 때문에 균등론의 이제 균등론을 그 기본으로 해야겠죠. 이게 이제 원칙이다, 뭐 예외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네. 그래서 이제 요 역균등론과 포대 근반 원칙은 좀 적용을 할 때 좀 신중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요번 시간은 좀 짧았죠. 왜냐면 이제 좀 다음 내용이 좀 성격이 달라서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